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라는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주체적인 해석과 근거의 차이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과서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서 소단원 1, 다양한 해석과 비평, 요 소단원 자체를 이제 끝낼 겁니다. 이제 끝낸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맡은 강의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또 지금 계속 온라인 계약이 이어지면 제가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올겠지만 뭐 요즘 좀 코로나 증가 추세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죠.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5월 달에는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요 소단원 1단원을 제가 맡기로 했고 이제 그 뒤에 단원은 또 3학년을 담당하시는 다른 국어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세요. 누구신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미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또 그 선생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멋있게 또 수업을 해주실 거니까 기대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저 말고도 또 훌륭한 국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과 또 재밌게 국어 수업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 봤던 부분, 그 뒤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는 정말 지겨워서 너무 많이 반복을 하죠. 네, 이제는 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넘어가고. 자, 여러분, 교과서 24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 이제 들통나는 상황까지 다 보고, 그 이야기를 누구 때문에 들통이 났었냐면, 그쵸, 그 비비드와 그 코르니우 영감의 손녀딸 비비드와 그 마마이의 큰아들이 둘이 이제 연인 관계였는데 둘이 이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코르니우 영감을 찾아갔다가 코르니우 영감이 그때 갔을 때 없었는데 문을 잠궈 놓고 외출을 했는데 사다리를 문 옆에다가 놓고 가는 실수를 해서 이제 그 비비드하고 마마이의 큰아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그 풍차 방앗간 코르니우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풍차 방앗간이 계속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안을 보니까 뭐 전혀 밀을 한 번도 빻아보지 않은 곳처럼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는, 그리고 뭐 전혀 포대자루에는 전혀 밀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뭐 그냥 그 부스러기 폐기물, 그 옛날 방앗간들의 폐기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그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코르니우 영감이 왜 그런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제 마치 풍차 방앗간이 잘 운영이 되는 것처럼 꾸몄는지 그 코르니우 영감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상황까지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비비드하고 마마이의 큰아들이 이제 마마이한테 와서 사실을 얘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마이가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가 밀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 밀을 우리 그 코르니우 영감에게 갖다 줘서 일거리를 주자라고 얘기했고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에다가
그 밀을 가득 싣고 이제 찾아갔는데, 자, 거기서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영감의 풍차 방앗간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은 맨날 닫혀 있었거든요. 왜겠습니까? 근데 열어놨대요. 왜겠습니까? 이제 눈치챈 거예요. 이 비밀이 들통이 났다라는 거를. 왜 그러겠어요? 사다리가 있는 걸 봤겠지. 그리고 뭔가 이게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뭐 비밀도 다 들통 났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더 이상 감출 게 없기 때문에 활짝 열어놓은 거죠. 자, 그리고 문 옆에서는 코르니우 영감이 흙부대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답니다. 왜냐고? 방금 전에 누군가 자신의 방앗간으로 들어와 비밀을 눈치챈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영감은 그것이 슬펐던 거야. 아, 이 초라한 꼴이라니. 이제 죽어야지겠지. 이 방앗간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으니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비밀이 탄로나면서 그 놀림감이 될 것을 걱정을 한 거죠. 자신의 그 자랑이었잖아요. 풍차방앗간은 자신의 자랑이었는데 이 풍차방앗간이 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다는 그 비밀, 그 정말 허름하기 짝이 없는 거의 이제 망한 그 풍차 방앗간이었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겠지 막 이러면서 완전 좌절 모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말 부분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그리고 지금 내용의 흐름상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 그 코르니우 영감에게 일감을 주고자 밀을 싣고 가는 모습에서 이 소설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피엔딩, 여러분들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인데 이제 결국에는 끝에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끝에는 결국 이제 코르니우 영감이 나중에 죽고 나서 더 이상 풍차 방앗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향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니우 영감은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슬프게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나왔고 이제 난 망했네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자신의 방앗간을 온갖 이름으로 부르면서 마치 진짜 사람에게 하듯이 말을 걸면서 말이야. 바로 그 무렵에 밀을 실은 마을 사람들의 당나귀들이 방앗간 앞에 도착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영감을 향해 크게 외쳤지. 옛날 이 방앗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처럼 말이야. 이봐요, 거기 방앗간! 코르니우 영감님! 그리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밀가루 부대를 방앗간 앞에 쌓기 시작했지. 그러자 잘 익은 금빛의 밀알들이 부대에서 쏟아졌어. 그것을 본 코르니우 영감은 울음을 뚝 그쳤다네. 그러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쏟아진 밀 알갱이를 주워 담으며 말하더군. 자, 봅시다. 코르니우 영감은 이제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겁니다. 자기 이젠 정말 자신의 자랑이었던 풍차 방앗간 남들한테 놀림거리 됐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이 방앗간을 정말 사람 대하듯이 온갖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 속상한 마음을 막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사람처럼 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코르니우 영감이 이 방앗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증기 방앗간의 등장으로 점점 풍차 방앗간은 쓸모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 시대 변화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밀려나게 된 서러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이제 그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같은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생각에 참 많이 슬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무렵에 밀을 실은 당나귀들이 방앗간 앞에 도착을 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영감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영감님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영감 앞에다가 밀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다가 그 밀을 보니까, 즉 자신의 일감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일감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랜만에 보는 이 밀이 얼마나 막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고는 놀란 듯이 이제 쏟아진 밀알갱이를 주워 담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 밀이다. 이렇게 잘 익은 밀은 처음이야 하면서 막 이제 갑자기 울다가 너무 감격을 한 겁니다. 우리는 코르니우 영감의 얼굴이 금방 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 영감들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이제 뒤에 가서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드디어 그 마을 사람들이 코르니우 영감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자기가 이제 드디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기쁨과 감격에 얼굴이 환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감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밑줄을 좀 그어 볼게요. 밑줄을 좀 그어 봅시다. 여기. 하하, 나는 자네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증기방앗간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역시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 코르니우 영감은 증기방앗간에 대한 거부감, 증기방앗간에 대한 거부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감. 요 세모 표시를 할게요. 증기방앗간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부감이 아주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기계화되고 산업화되는 것이 분명히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뭐 느림의 미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빠른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주변의 소중한 것들 또 작은 것들을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그 이제 무작정 빨라지고 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정보다는 그 기계에 의존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굉장히 분위기들이 삭막해져 가는 거잖아요. 기계들이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면서 사람 간의 교류도 적어지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삭막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선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편리해진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산업화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그런 생각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영감이 무척 자랑스러웠다네. 그래서 영감을 아주 성대히 마을로 모셔가려 했지. 하지만 영감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여기서 그 영감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 부분의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코르니우 영감이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풍차방앗간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지금 대세는 뭡니까? 대세는 그렇죠. 증기방앗간인데 그 변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서서 뭐를 지키려고 한 겁니까? 원래 자신의 그렇죠.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감동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감님을 성대히 모시려고 했는데 영감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닐세 아니야. 그보다 먼저 내 방앗간에 먹이부터 줘야지.
저놈은 아주 오랫동안 굶었거든. 입에 아무것도 되지 못했단 말일세. 역시 여기에서도 방앗간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는 방앗간에 대한 애정을 막 울면서 사람 대하듯이 이름을 막 붙여가면서 방앗간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치 그 살아있는 방앗간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방앗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는 영감이 부산스럽게 움직였대요. 미리 담긴 부대를 열고 방아를 살펴보기도 하면서 말이야. 우린 그런 영감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네. 그러는 동안 미랄은 풍차 방아에 빠져 고운 가루를 날리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동안 일을 못하고 있다가 일을 하게 되면서 금세 활기를 되찾는 그 코르니유 영감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짠했던 거예요.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이 방앗간에서 밀이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까? 그 마음이 이제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이제 애잔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다짐했지. 영감에게 끊임없이 일감을 주기로 말이야. 물론 그 다짐은 오래도록 지켜졌네. 자,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자,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 에다가 현관패에 밑줄 치고 별표. 자, 이 코르니유 영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쵸.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다들 빻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겠습니까? 더 이상 풍차 방앗간에 안 맡기고, 그렇죠. 이 사람들도 다 빠르고 편리한 증기 방앗간에다가 맡겼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 방앗간은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너무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빠르고 편한 것만을 쫓다가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무언가를 지금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짐을 한 겁니다. 이제 계속 코르니유 영감에게 일감을 주면서 풍차 방앗간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돕기로 마음을 먹었고 참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이 다들 착한 것 같아요. 착하고 또 신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게 그 다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졌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했어요. 이 소설이 해피엔딩 플러스 이제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인데 뭐 완벽한 해피엔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요 하지만에다가 세모 표시. 하지만 나오면은 또 의미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앞에는 되게 훈훈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좀 하지만을 기준으로 해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코르니유 영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르니유 영감이 이제 죽은 거죠. 그렇게 코르니유 영감이 세상을 떠나자 결국 우리의 마지막 풍차 방앗간도 멈췄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이 풍차 방앗간은 물려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풍차 방앗간이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한테 더 많이 밀리겠습니까? 그쵸? 증기 방앗간은 계속 발전하는데 풍차 방앗간은 발전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사라져 가는 거죠. 더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코르니유 영감이 있을 때에는 그 코르니유 영감이 정말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끝까지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유지를 했지만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거를 이어받아서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번에는 잠시 동안이 아니라 아주 영원히 말일세. 안타깝게도 영감의 풍차 방앗간을 물려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왜요? 시대의 흐름에 안 맞잖아요. 지금. 이거
정말 뭐 자부심 하나로 버티기에는 당장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감히 어, 물려받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술자가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풍차방앗간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풍차방앗간이 영원히 멈춰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서술자의 그 생각이 나오는데요. 뭐 어쩌겠나.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 아니겠나. 론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마을에 있던 지방법원이나 큰 꽃을 수놓은 외투가 유행하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풍차의 시대도 지나가고 말았지. 그러니까 그 끝이 있다라는 거. 세상 모든 일은 끝이 있듯이. 그래서 그 뭐 론강 얘기도 나오고 뭐 유행이 한때 유행했던 게 유행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풍차의 시대도 끝난 거죠. 끝나고 말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일세 라고 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여기가 결말, 그리고 이 마지막 말. 여기, 잠시만요. 여기 우리도 이제는 이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일세.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서술자의 태도. 시대의 변화를 안타깝게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 마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그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이제 이 소설을 끝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소설의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본문 끝났는데 벌써 22분이네요. 좀 빠르게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특징, 네, 간단하게 볼게요. 코르니유 영감은 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며 성실하고 장인 정신이 있어요.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집념이 있고요. 그 프랑스의 마마이, 서술자였던 이 사람은 코르니유 영감을 존경하고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고 인정이 많은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감의 비밀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풍차 방앗간에 일거리가 떨어졌는데도 일거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풍차를 돌린 거. 밀가루 대신에 깨진 회벽 조각과 백토 부스러기를 노새에 싣고 다니면서 계속 일이 있는 척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 이유는 뭐였냐? 정통적인 방식인 풍차 방앗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그 일이 많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속여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다음에 이제 인물들의 행동들이 중요한데요. 코르니유 영감은 정말 너무 비통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아유, 난 이제 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코르니유 영감에 대한 동정심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동안 그 풍차 방앗간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전통을 지키려 한 영감의 행동을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고, 그래서 이상한데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너무 이제 그 풍차 방앗간을 외롭게 만드는 거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은 그 홀로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영감의 집념에 감동을 받고 빠르고 편한 것만을 좇았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코르니유 영감에게 계속 일감을 주기로 마음을 먹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겁니다. 요게 좀 중요한데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오프라인 계약하고 나서 학습지로 정리를 할 거니까 뭐 굳이 지금 적을 건 없어요. 자, 풍차 방앗간과 증기 방앗간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차방앗간은 산업혁명 이전에 자연적인 바람을 이용해서 곡물을 가루로 만들던 방식인데, 그러니까 즉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 증기방앗간 같은 경우는 연료를 사용해서 근대화된 기계 문명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핵심 부분, 자, 갈래, 성격, 배경, 뭐, 시점은 여러분들 소설에서 나라는 말이 등장하면 무조건 1인칭, 그리고 1인칭, 내가 겪은 일, 서술자 나가 겪은 일을 얘기하는 거면 1인칭 주인공 시점. 그게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가 또 다른 주인공을 관찰해서 그 실제 주인공의 또 다른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으면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프랑스의 마마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찰자 시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특징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계약하고 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26페이지를 보면 1번 문제를 보면 이 소설의 주인공인 코르니우 영감의 행동을 평가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체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 인물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물의 행동을 평가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르니우 영감은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어찌되었건. 그 사람들을 속여온 거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을 속인 그 코르니우 영감의 행동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내용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 활동은 우리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활동을 하는 걸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2번 문제를 좀 볼게요. 해석하는 거,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이 소설을 해석하는 거, 요거를 좀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설을 해석할 때 사용할 방법을 하나를 골라보랍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해석하는 방법 4가지를 배웠었죠. 자, 작품 자체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 방법 해가지고 그걸 비롯해서 이제 외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으로 나눴고 요 4가지 관점들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마련을 해가지고 소설을 해석을 하는 건데, 일단 그 27페이지로 가면은 그 소설, 근거를 마련해서 소설을 해석하라는 그 문제의 예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지금 예시가 화면에도 나와 있고 27페이지 하늘색 박스 안에 글이 실려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읽어보면은 딱 느낌이 와요. 이 해석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를 중점으로 해서 해석을 한 거냐가 바로 느낌이 옵니다. 그쵸? 작가의 성향, 그리고 작가의 창작 의도, 그리고 작가의 뭐 생애, 작가의 삶, 작가의 성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작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둬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외재적 관점 중에서도 무슨 론적 관점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예시 밑에다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해석의 과연 적절한가? 거기 밑에 3번을 넘어가고요. 3번을 보시면은 이제 요 친구의 해석 근거, 방금 위에서 봤던 파란색 박스에서 봤던 그 작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를 중점으로 해석을 한, 표현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 요 해석이 과연 적절한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적절하죠. 왜? 작가가 이 소설에서 담아내려고 했던 프로방스 주민들의 면모를 근거로 해서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타당하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이미 배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거를 들어서 소설을 해석을 하고 그 근거가 과연 적절한가까지 평가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을 한번 바꿔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기준을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부터 여러분들이 근거 자료를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라는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창작 시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설은 산업화가 막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1860년대 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변화를 마지막 부분에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르니우 영감 같은 경우 코르니우 영감처럼 그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것,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고지식하게 굴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코르니우 영감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 소설에서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 또한 산업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실은 27페이지 3번에 그 친구의 해석과 근거의 적절성 이미 예시로 들어가 있는 거 바로 밑에 빈칸에다가 요걸 써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보여는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끝나고 나서 멈춰 놓고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를 해 놓으시면 좋은데 어차피 이제 이런 본격적인 학습 활동의 빈칸을 채우고 또 학습지 같은 것도 정리하는 거는 우리가 개학을 하고 나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실은 30몇 분 동안 계속 앉아서 강의를 들었는데 또 이걸 과제로 내주기가 좀 저도 미안하기도 해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오프라인 개학하고 한번 쭉 정리할 때 앞에 부분 내용 확 정리할 때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지금 적진 마세요.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3번 27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3번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문학작품을 감상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거 우리 단원 열기 첫 시간 때 했던 단원 열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쵸? 비교해서 다양한 해석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독자의 인식 수준, 다른 말로 지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폭넓은 해석과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수용하면서 좀 더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해서 요거 장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동안 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어떻게든 좀 짧게 끊어서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차시가 많아져서 그러지 못했고 아무튼 정말 저도 처음 해보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국어 선생님과 또 새로운 단원을 진도를 나가시면 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